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x 집합 a에서 b로 가는 함수 f 중에 다음과 같이 1 넣어서 함수값, 2 넣어서 함수값, 3에서 함수값, 4에서 함수값 다음 대소관계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죠. 자, 이 문제는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맨 처음에 여기에 등호가 붙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잘 봐. 여기다가 A 집합에 있는 애들 1, 2, 3, 4죠? 자, B 집합에 있는 애들 1, 2, 3, 4, 5, 6이야. 이렇게 써볼게. 자, 1에다 넣었던 함수값, 2에다 2를 넣은 함수값, 3, 4를 넣은 함수값들이 전부 다 이런 대소 비교 관계를 갖고 있어. 자, 등호를 내가 만들었습니다. 이때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잘 보세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거. 자, 4하고 4가 대응이 돼. 3하고 4가 대응이 돼. 2하고 4 대응이 되고요. 1하고 2가 대응이 됩니다. 이런 경우. 등호가 붙어주면 이런 것도 세조라 라는 말이죠. 이런 것도 셉시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지. 맞아?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 또 다시 이렇게 해볼게요. 자, 봐봐. 대응을 이렇게 시킵니다. 4하고 6, 3하고 3, 2하고 2, 1하고 1. 요것도 마찬가지. 문제에서 요구한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세야 되겠지. 됐어? 그럼 도대체 몇 개를 세야 되는 것인가? 이걸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이 B 있죠. 공역 부분. 얘를 보고 셀 거예요. 자, 공역 보면 원소가 몇 개 있어? 6개 있죠. 원소가 6개 있습니다. 그죠? 서로 다른 6개의 원소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선택할 거냐면 정역에 있는 원소 개수 4개를 선택할 거야. 근데 어떻게 해도 되냐?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B집합에 있는 원소 1, 2, 3, 4, 5, 6 중에 4개를 선택할 건데 중복 허용해서 이렇게 선택할게. 1, 1, 2, 3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됐어요? 자, 얘 지금 뭐 의미해? B집합에 있는 원소들을 의미하는 거다. 내가 1, 1, 2, 3을 선택했다. 그 얘기는 잘 보세요. 4가 3이랑 대응이 돼. 3은 2랑 대응이 돼. 2는 1, 1도 1이랑 대응되는 거야. 이런 함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 맞아? 아니면 B에 있는 원소 중에 내가 4개를 다시 선택을 할 건데 이번에 이렇게 선택해 볼게요. 중복 허용해서 3, 3, 3, 5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 B 집합에 있는 원소 6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선택할게요. 자, 그럼 잘 봐. 4하고 5하고 대응이 되고요. 3이랑은 3, 2하고 3, 1하고 3도 대응이 된다. 이런 함수를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것도 문제에서 요구한 함수 조건을 만족하는 아이가 되죠. 왜요? 등호 붙었어. 등호를 붙여놨으면. 쌤이 붙였어요? 내가 붙여놓은 겁니다. 여기. 등호를 붙여놨다면 문제에서 말한 것들 문제에서 요구한 조건과 일치하는 함수가 되겠지. 그럼 이런 함수들을 다 세는 거지. 그럼 이게 개수 몇 개 나올까?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거. 몇 개? 서로 다른 6개의 원소가 있어. 그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 선택하겠다? 4개를 선택하겠다. 됐죠? 여기서 순서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잘 봐. 내가 3, 3, 5, 3을 선택했다면 가장 큰 숫자 4는 무조건 5에 대응을 해야 돼. 나머지 쩌리들은 3에 대응을 하겠죠. 그래야만 문제에서 요구한 조건을 만족하니까. 순서 상관없이 4개를 중복적으로 딱 선택을 할게. 그러면 자동으로 X에 있는 저기 A 집합에 있는 원소들이 대응이 되는 거야. 자, 얘는 뭘 의미해? 등호가 붙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됐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뭘 찾으라고 그랬어? 등호가 없을 때를 찾으라고 그랬지. 그럼 얘를 뭐로 보냐? 전체로 봐요. 전체로 봅니다. 그럼 어떤 거를 빼면 될까? 이 경우를 빼면 되겠죠. F1, F2 같아. F3, F4 됐죠? 전체 만들 수 있는 경우에서 얘를 빼주면 문제에서 요구한 등호가 없을 때 그때 함수의 개수가 되겠네. 됐어? 그럼 이건 어떻게 찾을까? 등호가 붙었을 때
다시 볼게요. 자, A 집합, B 집합. A에서 B로 가는 함수 1, 2, 3, 4가 있고요. 여기는 1, 2, 3, 4, 5, 6이 있습니다. 그죠? 잘 보세요. 같아도 돼요. 2하고 3은 무조건 같아야만 하는 거야. 맞니? 그럼 여기서 1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 2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과 3을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이 무조건 같아야 돼. 그 다음 4 넣어서 나오는 함수값. 자, 여기 원소 몇 개 있어? 6개 있죠. 6개의 원소 중에 몇 개를 선택해야 된다? 3개를 선택한다. 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선택했다고 보자. 1, 5, 5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 보자. 그러면 이 가장 큰 4는 5에 대응을 해요. 그 다음 3은 역시 마찬가지 5에 대응합니다. 그럼 3 넣었을 때 값이랑 2 넣었을 때 값이 같죠? 그럼 종이컵 있어요? 없어. 하나. 자, 3 넣었을 때 값이랑 2 넣었을 때 함수 값이 같지? 그럼 2 넣었을 때도 3 넣어서 똑같이 여기 쫓아가야 돼. 5로. 그럼 나머지 1은 1에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죠. 이런 함수의 개수를 빼주면 되겠네요. 됐어? 결론 6H4에서 6H3을 빼자가 되는 겁니다. 됨? 자, 어떻게 나왔는지 경우의 수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럼 6H4 어떻게 구해요? 더한 다음 1 빼죠? 9C4 빼기 더한 다음 1 빼죠? 8C3 되겠네요. 됐지? 자, 9C4요. 9, 8, 7, 6, 4 팩토리알. 여기서 8, 7, 6을 3 팩토리알. 뺀값. 이렇게 빠지고요. 2 되겠죠. 자, 9, 28에 7 곱하니까 몇이냐? 잠깐만. 97에 63 2 곱하면 126 빼기 87에 56 이렇게 돼서 몇 개? 70까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 자, 얘도 여사건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등호가 있을 때식에서 등호만 있을 때식을 뺐어. 그럼 항상 클 때식이 나오겠죠. 요렇게. 얘는 좀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꼭 적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정리 꼭 해두세요. 함수 개수 세는 거. 이거 문제 함수 개수 세는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조건에 따라서 중복 순열로 풀 것인지 중복 조합으로 푸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순열로 푸는 건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뉘어요. 그래서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1대1 대응은 일반 순열이에요? 1대1 대응은 그냥 순열. 그럼 팩토리알. 그죠? 그거는 정리 나중에 한번 해드릴게요. 요 끝나는 시점에서. 자, 그럼 다음 문제 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3번 안 풀었죠, 계속 여기. 네. 자, 3번 보시면요. 자, 아까랑 비슷한 모양이 나와 있네. 자, 여기 보시면 X집합, Y집합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다 적어놓고 들어갈게요. X집합, Y집합. 자, 이렇게 놓고서 옆에다 적어놓습니다. 자, X집합 1, 2, 3, 4, 5고요. Y집합이 0, 1, 2, 3, 4, 5가 있어요. X에서 Y로의 함수입니다. X에서 Y로의 함수, F함수 만들 수 있는 개수 몇 개냐? 자, 일단 3 넣으면 무조건 3 나와야 돼. 3 넣으면 무조건 3 나와야 돼. 이거 고정이야. 됐죠? 자, 그럼 문제. 1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3, 4, 5 넣었을 때 함수값의 대소관계 나와 있죠? 맞아요? 자, 3 넣으면 무조건 3 나와야 된다? 그럼 잘 봐. 5하고 4 입장에서 볼게요. 5하고 4 입장. 5하고 4는 무조건 여기 5하고 4한테만 대응돼야 되겠지. 5, 4, 3 세 개 중에 하나에 대응돼야 되겠죠. 맞아요? 여기까지 됐어? 그럼 갈 수 있는 개수 몇 개일까? 4하고 5는 무조건 요 세 개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세 개, 여기 있는 세 개, 3, 4, 5 세 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선택하겠다? 2개를 선택하겠다. 됐죠?
그럼 두 개 선택했는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지. 3, 4 이렇게 선택을 했어. 그럼 5는 누구한테 가는 거야? 4한테 가는 거야. 4는 3한테 대응하는 겁니다. 요렇게요. 됐죠? 4, 3 선택해도 마찬가지지. 큰 애한테 큰 수 5가 대응을 하고요. 작은 애 3한테 여기는 4가 대응을 하는 겁니다. 순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조합으로 표현이 돼. 요렇게. 그 다음 여기는 1, 2 볼게요. 1, 2는 갈 수 있는 숫자 누구? 0, 1, 2, 3한테 대응할 수 있죠. 4개의 더러 다른 숫자 중에서 몇 개? 2개 선택하겠네요. 됐지? 둘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죠. 해서 만드는 게 함수의 개수네. 결론 4C2 곱하기 5C2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4, 3을 2로 나눈 값 곱하기 5, 4를 2로 나눈 값 약분 되겠죠. 몇 가지? 60가지가 되겠네요. 2번 이렇게. 자, 함수 개수 세는 거 복잡하죠. 조건이 있는 것들 다 보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눈 떠야죠. 자, 그 다음 같은 종류의 주스 4병, 같은 종류의 생수 2병, 우유 1병을 3명한테 남김없이 나눠주는 경우, 물론 하나도 못 받는 애가 생길 수도 있어 라는 거. 자, 생각을 해볼게요. 3명한테 줍니다. 3명한테. 그럼 생각을 해봐. 3명한테 주스 4개를 나눠준다 생각을 해볼게요. 3명한테 주스 4개를 나눠줄 수 있는 경우의 수. 자, A, B, C 세 사람이 있습니다. 얘가 주스를 4개 다 가져갈 수도 있어. 그지? 아니면 얘가 주스 2개, 얘 주스 1개, 여기 1개 이렇게 받을 수도 있죠. 맞아?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거 조합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자, 몇 명한테 줍니까? 3명한테 주는 거죠. 서로 다른 3명한테 4개의 주스를 중복 허용해서 줄 거야. 됐어? 3명한테 4개. 주스가 4개 있잖아. 일단 주스만. 주스 먼저 뿌리고 생수 뿌리고 우유 뿌리면 끝. 됐죠? 주스 먼저 뿌릴게요. 그럼 3명한테 4개 주스를 뿌려볼게요. 뿌릴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6C4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6C2가 되겠죠. 몇 가지 경우의 수 있어? 6 곱하기 5를 2로 나눈 값. 몇 가지? 15가지 있겠죠. 됐죠? 주스 먼저 뿌린 겁니다. 그럼 같은 종류의 생수 2병을 또 뿌릴 거예요. 몇 명한테? 3명한테 2종류의 생수를 뿌려볼게. 됐어요? 됐어요? 까먹으면 안 돼. 이거 칸막이로 생각하면 된다. 3명이니까 칸막이 2개 필요하면 돼. 근데 왜 따로따로 해요? 주스, 생수, 우유 남김없이 다 뿌릴 거잖아. 근데 종류가 다르잖아 지금. 그러니까 주스 먼저 뿌려놓고 그 다음 생수 뿌려놓고 그 다음 우유를 뿌렸어. 그럼 하나의 경우가 완성되는 거죠. 연이어서 일어나니까 하나씩 순서대로 보는 거야. 주스 먼저 주고 그 다음 생수 주고 그 다음 우유 줘서 마지막 결론. 자, 주스를 뿌릴 수 있는 경우 15가지. 생수 마찬가지 칸막이로 갑니다. 맨 앞에 있는 게 A, 가운데가 B, 끝에가 C야. 생수 2개 줄 거지. 그럼 C한테만 2개 이렇게 줄 수도 있죠. 칸막이로 가. 하나, 둘, 셋, 4개. 4개 중에 2개. 3H 같은 표현이죠. 더한 다음 1빼 4, C, 2. 그죠? 몇 가지 경우의 수? 6가지 나옵니다. 6가지. 됐죠? 주스, 생수, 그 다음 우유 있죠. 우유. 우유는 어떻게 돼? 3명의 학생한테 하나만 뿌릴 거죠. 그럼 줄 수 있는 경우의 수. 3C1. 3가지. 그죠? A한테 준다, B한테 준다, C한테 준다잖아. 그죠? 몇 가지? 3가지. 그럼 이 모든 가지수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어 지금? 연이어서 일어나는 거죠? 곱하면 되겠네요. 15 곱하기 6 곱하기 3. 270까지 되겠죠. 5번. 이렇게. 그러니까 따로따로 보시면 되는 거. 이거를 한꺼번에 보면 종류가 다른 것들을 뿌리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씩 따로따로 본 다음에 연이어 일어난다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겠다는 거예요. 분할과 분배에 대한 표현. 분할은 나눈다는 표현이야. 분배는요, 나눈 걸 주겠다는 겁니다. 일렬로 나열하겠다는 게 분배예요. 분할 분배 얘기했었나요, 지난 시간에? 했었니? 했었어요? 분할이랑 분배. 했어요. 여기까지 문제 봤을 걸요? 아닌가? 자, 여러분들 분할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 잘 보세요. 내가 공책이 있는데 했어요? 네. 7번. 했어요? 네. 공책이 7권 있는데 3개, 3개, 1개 묶을 때 이때 얘네 둘이 위치 바꿔도 묶은 경우의 수는 똑같은 거야. 그죠? 그래서 이펙토리얼 나눕니다. 위치 바뀌어도 어차피 똑같이 묶은 형태니까, 그지? 다른 경우로 보지 않겠다는 거야. 나눌 때는 그래. 근데 나눈 거를 분배할 때는 다시 3팩토리얼을 곱하죠. 왜? 일렬로 나열하니까 순열의 개념이 들어가서 그런 거죠. 그래? 그럼 어떻게 얘기한 거지 그럼 내가? 네, 까먹었어요. 자, 그만 먹어요. 자, 보시면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먼저 분할, 여기 문제. 10명의 학생을 두 팀으로 나눈다고 그랬지. 10명의 학생을 두 팀으로 나눌 거예요. 그럼 10명 학생을 두 팀으로 나눌으니까 자, 생각을 해봐. 10명을 두 팀으로 나누잖아. 그럼 9명이랑 1명이 있는 팀이 될 수 있어. 그지? 두 팀이니까요. 그럼 8하고 2 있는 팀이 있을 수도 있죠. 아니면 7하고 3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 6이랑 4 이렇게 나눌 수도 있죠. 아니면 5대5로 나눌 수도 있지. 다 다른 경우일 수 있어요 혹시? 근데 왜 직할 분할이랑 자연수 분할은 설명 안 해줘요? 요거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 계속. 자, 그 다음 있어요 더? 나눌 수 있는 방법 없지. 그럼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이게 다죠. 우리는 뭐야?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지. 나눠봅니다. 첫 번째, 10명 중에 9명을 뽑아서 앞에 있는 팀에다 만들게. 뽑아서 만들게. 그러니까 조합이야. 그 다음 남은 1명으로 한 팀을 만드는 거죠. 첫 번째, 9명과 1, 9대1로 만드는 팀 경우의 수. 됐죠? 그 다음 8대2로 만드는 경우 어떻게 돼? 전체 10명 중에 8명 뽑아서 팀 하나 만들어. 그리고 남은 2명으로 팀을 하나 만들게요. 됐죠? 8명 중에 10명 중에 8명을 뽑을게. 남은 2명 중에 2명을 뽑을게. 그러면 앞에 있는 팀, 뒤에 있는 팀 이렇게 나오겠네. 마찬가지죠. 전체 10명 중에 7명 뽑아서 팀 하나 만들고 남은 3명으로 3명 다 묶어서 팀 만들게. 여기는요. 전체 10명 중에 6명으로 팀 하나 만들고 남은 4명으로 4명 팀 만들게요. 자, 여기 전체 10명 중에 5명으로 팀 만들고요. 전체 5명 중에 5명으로 팀 만들게요. 됐지? 여기서 문제 5대5 팀 만들 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왜? 우린 분할만 하면 돼. 나눠주기만 하면 돼. 나눴는데 앞에 있는 애는 A, B, C, D, E가 됐고 뒤에 있는 애는 F, G, H, I, J가 됐어. 이렇게 나눴을 때랑 F, G, H, I, J 이렇게랑 A, B, C, D, E 이렇게랑 이렇게 팀 나눴을 때 서로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같은 경우로 봐야 되죠. 얘네 5명, 얘네 5명이랑 여기 5명, 여기 5명 같은 경우잖아. 그럼 이거 뭐 해준다? 이펙토리아를 나눠준다. 왜? 팀을 묶어놨을 때 얘네들이 위치 바뀌어도 어차피 같은 팀원들 아니야? 그죠? 블루냐 레드냐 차이지 뭐. 근데 여기서는 블루 레드 나누고서 배열하진 않잖아. 나누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펙토리아를 나눈다는 거야. 이것들을 전부 다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두 팀으로 나눌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됐죠? 계산 조금 크게 나와요. 요거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볼게요. 자, 2번 문제. 6명이 타고 있는 승강기가 2층에서부터 6층까지 5개의 층에 섭니다. 2명씩 3개의 층에서 모두 내리게 되는 경우의 수 구하시오. 자, 봐봐. 6명이 타고 있는데
2명씩 3개의 층에서 모두 내린대. 됐죠? 2층부터 6층까지 5개 층에서 서는데요. 그러면 2명씩 내린댔잖아. 2명씩 짝지어서. 맞아? 그럼 일단 짝을 먼저 지을게. 같이 내릴 사람들 손부터 잡게 할게요. 이게 분할의 개념이야. 6명 중에 2명을 뽑아. 첫 번째 조. 그 다음 남은 4명 중에 2명을 뽑아. 두 번째 조. 그 다음 남은 2명 중에 2명을 뽑을게요. 세 번째 조. 여기까지. 나 지금 뭐 한 거야? 2명씩 6명을 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 얘네들이 같은 경우도 있지. 몇 개 있을까? 3팩토리얼. 이거 묶어서 하나로 봐야 되겠죠, 다. 예를 들면 AB, BC, BC래. AB, CD, EF 이렇게 짝이 된 경우, CD, A, B, E, F 이렇게 짝된 경우, 이런 것들 전부 다 둘 묶은 거 같은 경우로 봐야 될 거 아니야. 뭐 한 거야? 지금 여기까지는 분할의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분할. 나눈 겁니다. 순서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누기만 하면 되니까 나눠 놓은 거야. 2명씩.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3개의 층에서 모두 내렸으면 좋겠다죠. 전체 몇 층이 있는데 5개 층이 있어. 그러면 이것도 뭘 생각해야 되냐? 전체 5개의 층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내리게 되는 3개의 층을 선택해야 되겠죠. 맞아? 5개의 층이 있어. 그 중에 내리게 되는 3개의 층을 선택해야 되겠지. 예를 들면 2층, 3층, 4층 이렇게 내려. 아니면 2층, 5층, 6층 이렇게 내려. 그죠? 내리게 되는 층을 선택하겠지. 순서 상관이 있어 없어? 없죠. 조합으로 생각을 하네요. 이건 뭐야? 내리게 되는 층을 선택하는 과정이죠. 자, 앞에 있는 거 뭐였어? 사람들을 나누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 여기는 내리게 되는 층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있었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 자, 둘이 곱하면 뭐야? 분할한다. 사람을 분할할게. 몇 개로? 세 덩이로 분할할게요. 2명씩. 그 다음 얘네들이 5개 중에 3개 층을 선택할 거야. 그렇게 해서 뭐하니? 내리죠. 내리지. 그럼 내릴 때는 순서가 있지. 첫 번째가 내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순서. 아니면 두 번째에 먼저 내려 그 다음 첫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내리는 거엔 또 순서가 생기죠. 그럼 뭐 해줘야 돼? 다시 3팩토리얼을 곱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네요. 자, 여기는 분할의 과정, 여기는 내리게 되는 층을 고르는 과정, 그리고 얘는 내리는 순서의 과정이죠. 됐어요? 문제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식을 보면서 각각 경우의 수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 계산 과정은 길어. 근데 끊어서 하나씩 보면서 해석을 해줘야 된다고. 됐어? 자, 자니? 토너먼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너먼트. 자, 토너먼트 많이 하죠? 자, 토너먼트를 볼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토너먼트는 항상 요 가운데 결승에서 뻗어나는 요 두 개를 딱 두고서 분류를 할게요. 자, 왼쪽을 A조, 오른쪽은 B조 이런 식으로. 물론 말로 A조, B조 놈과 둘이 위치 바뀌어도 관계가 없죠. 왜? 붙는 애들은 똑같잖아. 내가 상대한 애들은 똑같거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냐면 전체 6개 중에 3명은 왼쪽에다 넣을게. 6, 3. 남은 3명 있죠? 그 중에 3명은 전부 다 오른쪽에 넣을게요. 요렇게요. 근데 문제는 왼쪽도 3명, 왼쪽 3명, 오른쪽도 3명 나눠놨지. 이 두 개 위치가 바뀌어도 어차피 나랑 게임하는 애들의 경우의 수는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뭐해? 2팩토리얼로 나눠. 됐죠? 얘네들이 위치 바뀌어도 어차피 나랑 같은 조, 앞에 있던 조, 뒤에 있던 조, 인원 구성은 변하지 않으니까 바뀐 것도 같은 경우로 보겠습니다 라는 거야. 여기까지는 뭐야? 전체를 나눈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앞에 있는 여기 보세요. 3명 중에 1명은 부전승이지. 나머지 둘은 6강이라고 그러나 이거? 요걸 하고 올라오죠. 부전승 1명을 선택해야 되겠네. 몇 명?
3명 중에 1명을 부전승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되냐? 그럼 남은에 2명 중에 2명은 그냥 한 번 또 싸우고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오른쪽에서도 또 한 번 있지. 어떻게? 3명 중에 1명이 부전승, 나머지 2명 중에 2명이 한 판 하고 올라오네요. 요렇게. 자, 얘네 모름이에 부전승, 부전승. 계산을 다 해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쉽죠? 빼기예요. 곱하기. 이거 다 곱하기야. 왜? 다 연속해서 일어나니까. 자, 여기는 앞에 뒤에 3개씩 분할하는 경우고요. 여기는 앞에서 부전승, 여기는 뒤에서 부전승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이렇게 나옵니다. 90까지 나오겠네요. 90까지. 됐죠? 경우의 수까지 다 보셔야 되겠어요. 자, 정리해 주시면 앞에서 집합 분할, 자연수 분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분할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집합을 몇 개의 공집합이 아닌 서로 소인 부분집합으로 나누는 경우 S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S. 그래서 기호로 쓰면 만약에 S, 3, 2 이렇게 얘기해. 뭘 의미하냐면 원소가 3개 있는 집합이 있다. 이거를 몇 개의 부분집합으로 나눌 거냐? 2개의 부분집합으로 나누겠다 라는 표현이에요. 나눌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말해줘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얘는 한번 써볼게요. 자, 집합이 있는데 얘 원소가 3개 있어. A, B, C 요렇게. 그럼 이거 집합 2개로 분할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A가 혼자 있는 집합, B, C 있는 집합 요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 한 가지. 아니면 B가 혼자 있어요. A, C 둘이 있는 집합 요런 거 한 가지. 아니면 C가 혼자 있어. 그 다음 A, B 둘이 있는 집합 한 가지. 됐죠? 또 있어요? 2개로 분할할 수 있는 방법? 없죠. 그럼 몇 가지 나온다? 3가지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S 3,2는 몇이다? 3이다. 이렇게 얘기하자고요. 자, S 5,3이 있다. 이거 무슨 뜻이야? 원소가 5개 있는 집합을 3개의 부분집합으로 나눠 놓자. 그럼 자, 집합이 있는데 원소 5개 A, B, C, D, E 이렇게요. 그럼 3개로 쪼갭니다. 잘 보세요. A, B, C하고 D 하나, E 하나 이렇게 오는 경우 있겠죠. 그죠? 아니면 A, B, D하고 C 하나, E 하나 이렇게 올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의 수들을 전부 다 해석하는 게 바로 집합 분할의 표현. 집합 분할의 표현.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뭐 밑에 막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교과서를 보면서 얘기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념 자체는 그냥 이거야. 원소가 n개짜리 집합이 있다. 그거를 k개의 부분집합으로 쪼갤 수 있는 경우의 수. 쪼갤 수 있는 경우의 수. 그럼 얘와 비슷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자연수 분할입니다. 이번에는 이거야. 자연수 있지? 자연수를 K개 자연수의 합으로 분할한다는 표현이에요. 이거 우린 P를 써서 얘기합니다. 자, P 10,2라는 표현이 뭘까? 얘는요, 10이라는 자연수를 2개의 자연수 합으로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 그럼 이렇게 되겠지. 10이니까 9 더하기 1, 8 더하기 2, 7 더하기 3, 6 더하기 4, 5 더하기 5 이렇게. 몇 개? 5개. 그럼 얘는 뭐가 된다? 5가 됩니다. 이 표현인 거예요. 자, 하나 더. P 7,3이 있다. 이거 무슨 뜻이냐? 7이라는 숫자를 몇 개의 자연수? 3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바꿔라. 그럼 7이라는 애는 잘 보세요. 5 더하기 1 더하기 1 됐죠? 그 다음 4 더하기 2 더하기 1 됐지? 3 더하기 3 더하기 1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또 있을까요? 2 더하기 2 더하기 3인가요? 이렇게도 바꿀 수 있죠. 더 있어요? 다른 경우? 없지. 몇 가지? 4가지. 그럼 이거는 4가 되겠네요. 이런 표현입니다.
7이라는 숫자를 3개의 자연수의 합의 형태로 바꿨을 수 있는 경우의 수. 실제로 이것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보시는 게 좋아요. 자연수 분할과 집합 분할, 이런 표현입니다. 표현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닌데 이게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사실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 거의 다 나오게 될 거야. 그리고 증명하는 문제들이 한 번씩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증명하는 문제들은요, 밑에 있는 공식들 조금 어려워 지금 보기엔. 해서 문제 직접적으로 보면서 계속 자연수 분할과 집합 분할이 무슨 뜻인지,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요거 기준으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시면요, 집합 A에 대해서 A에 분할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분할의 수를 구하시오. 집합의 분할이죠. S를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그럼 잘 봐. 원소 몇 개 있어? 3개 있지. 그럼 S, 원소가 3개 있는 집합이야. 몇 개로 분할할 수 있을까? 일단 한 개의 부분 집합으로 분할하는 경우, 아니면 집합 원소 3개 있으니까 얘를 2개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 아니면 얘를 3개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 더 이상 없죠. 자, 이거 보겠습니다. 이거 언제냐면 하나로 분할해, 다시 말하면 1, 2, 3 다 있는 경우, 요거죠. 몇 가지? 한 가지. 그럼 원소가 3개 있는데 이거를 2개 집합으로 분할한다? 그럼 1하고 2하고 3 요렇게, 아니면 1, 3하고 2 요렇게. 됐죠? 또 있어? 2, 3하고 1 요렇게 2개의 부분 집합으로 분할했죠. 몇 가지 경우의 수 있어? 3가지. 잘 잤어? 그 다음 요겁니다. 원소 3개 있는데 3개의 부분 집합으로 나눈다? 뭐야? 1혼자 있고 2혼자 있고 3혼자 있는 경우죠. 몇 개? 한 가지. 몇 가지 나와요? 전체? 5가지 나오겠습니다. 이게 집합 분할의 개념이에요. 네, 공집합과 서로소. 공집합을 제외한 서로소가 아닌 부분 집합으로 나누는 경우만을 얘기해요. 공집합이 들어가 버리면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아져. 그 규칙이 없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들, 집합 분할과 자연수 분할을 응용하는 문제의 표현은 모두 다 하나씩 받았다 라는 표현이 나와. 공집합이 없다의 표현이 문제에서 나올 겁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생활 문제가 바로 준비되어 있네요. 여기 있죠. 5번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번에서의 가장 큰 포인트는요, 이겁니다. 같은 종류의 8개인데 같은 종류 3개에 빈 상자가 없도록 넣을 거예요. 카드 8개가 똑같아. 상자 3개도 똑같아. 근데 빈 상자가 없었으면 좋겠어. 그럼 하나씩은 들어가야 되죠.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해. 카드가 전체 8개 있잖아. 그거를 3개로 쪼갤 거야. 3개로 쪼개는데 0이 와도 돼? 안 돼? 안 되죠. 자연수 분할로 표현합니다. P 8,3 요렇게. 뭐야? 8이라는 숫자를 자연수 3개의 합의 형태로 바꾸자는 거야. 하나 더, 같은 상자이기 때문에 얘네는 순서 상관이 없어요. 위치가 바뀌어도 똑같은 거야. 그럼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죠. 8이라는 애는 3개니까 가장 최소 단위 1이 1개, 2개. 여기 몇이면 될까? 6오면 되죠. 둘이 위치 바꿔도 같은 경우죠. 그럼 이거 한 가지 나오는 겁니다. 6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그 다음 요거 하나 줄일게. 5 더하기 2 더하기 1 됐죠. 5, 2, 1 이렇게 넣었을 때 위치 바뀌어도 관계없죠? 같은 경우입니다. 순서 상관 안 해요. 그 다음 4, 3, 1 그죠? 그 다음 여기 3, 4, 1 될까요? 아니요. 위에 거랑 같은 경우야. 이건 우리가 안 세. 지울게요, 과감하게. 자, 그럼 뭐 있을까 또? 4이 여기서 생각을 합니다. 4, 2, 2 됐죠? 이번에 이 3을 여기로 하나 보내주는 거지. 이렇게 4, 2, 2 됐어요? 또 있을까요? 3, 3, 얘를 여기로 하나 주면 3, 3, 2가 되겠죠. 자, 또 있을까? 아니요. 없죠.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5가지 있겠네요. 이렇게. 됐어? 그래서 얘가 자연수 분할의 표현. 다 세야 돼요? 네. 하나씩 셉니다. 그럼 여기서 세기 귀찮은 경우들이 있을 거야.
어떤 경우냐면 자 보여드릴게요. 많이 나오는 경우 중에 하나인데 자연수 분할에서 10,2 이렇게 됐어. 이거 10이라는 숫자를 몇 개로 쪼개겠다? 2개로 쪼개겠다지. 그지? 이거는 9 더하기 1, 8 더하기 2 해서 어디까지? 5 더하기 5까지 나오겠죠. 몇 개? 5가지. 그죠? 자, 다시 33,2 볼게요. 33이라는 숫자 2개의 자연수 합으로 표현할 겁니다. 32 더하기 1, 31 더하기 1, 쭉 가서 어디까지 가게? 1 더하기 2. 네? 31 더하기 2. 네? 31 더하기 2. 아, 저 잘못 썼다고? 아, 미안해요. 좋아요. 자고 일어나서 그래. 자, 맨 마지막에 누가 있을 수 있을까? 16. 17 더하기 16. 17 더하기 16까지 쓸 수 있죠. 몇 개 있게? 16개 있죠. 1, 2, 3, 4, 5, 6, 7, 8, 9, 10, 16까지니까. 맞아? 여기서 P, n,2가 있다. 이거 빠르게 세는 방법. n을 2로 나눈 다음에 가우스 씌워. 몇이에요? 5. 5개입니다. 가우스. 나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를 말해줘라는 뜻이죠. 33을 2로 나누면 몇이에요? 16.5죠? 그럼 몇이에요? 16, 16개. 됐죠? 이렇게도 얘기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자연수 분할과 집합 분할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처음 나온 과목이기도 하고 처음 나온 파트이기도 하고 율곡고에서 이거 시험을 봤는데 걔네는 이거 특별하게 문제 낸 게 없었어. 그냥 다 이렇게 세는 문제들 하고 학교에서 나온 그 뭐지? 증명하시오 문제 그거 하나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어요, 사실. 그렇다고 모의고사를 아직 봐서 모의고사에서 나온 문제들도 아니고.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기본적인 방법, 접근하는 방법, 읽는 법, 풀이법 이런 것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정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 아까 이항분포 배웠지? 네. 그지? 네. 여긴 이항정리다? 이항정리와 이항분포 모양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여기 보세요. NC0 A N제곱, NC1 A N 빼기 1의 B 1제곱, NC2의 A N 빼기 B 제곱. 이거 아까 우리 이항분포에서 봤던 독립시행의 확률 구하는 방법이랑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죠. 조합과 어떤 수의 거듭제곱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 그죠?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럼 이항정리는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 항이 2개 있어. 그거를 전개해서 나오는 항들. 그것들의 특징을 써놓은 게 바로 이항정리예요. 그럼 항이 3개 있는 식을 전개해서 썼다? 삼항정리 이렇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 A 플러스 B의 N제곱 형태. 이거 전개하면 뭐 A의 N제곱부터 시작해서 막 나오겠죠? B N제곱까지. 그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리해서 전개한 공식을 이항정리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항이 만약에 3개 있다. 이렇게. 이거 전개해서 막 나왔다. 그럼 이걸 우리는 삼항정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3차부터는 전부 다 다항정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항이 여러 개 있는 식을 전개했다. 이렇게. 완전제곱, 거듭제곱한 식을 전개한 형태. 됐어요? 그럼 n제곱을 했으니까 n제곱이 됐을 때 이 특징도 우리가 잡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잡아요. 잘 보세요. 작은 숫자로 한번 볼게.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 있어. 이거를 전개하셔 하면 너네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해서 잘 봐. 앞에서 여기에서 a를 선택하고 여기서도 a 선택하고 여기서도 a를 선택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a 세제곱 되는 거야. 그지? 그 다음 앞에서 a 선택하고 뒤에서도 a 여기서는 b를 선택해. 그럼 뭐가 돼? a 제곱 b가 되는 거죠. 아니면 a, b, a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지? 그럼 이거 뭐가 되는 거야? a 제곱 b가 되는 거죠. 똑같이. 여기서 b, a 선택할 수도 있죠. 그죠? a 제곱 b가 되는 거네요. 야, a 제곱 b가 몇 개 나왔니? 3개 나왔죠.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뭐야? a 세제곱 3a 제곱 b 이렇게 표현됐지.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로 보겠다? 순열과 조합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겠다. 어떻게? 전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b를 몇 개 선택했다? 1개 선택했다. 근데 순서 상관이 없죠. a, b 선택하든 a, b, a 선택하든 b, a 선택하든 3개 중에 하나를 b 선택할 겁니다. 순서 상관이 없어. 조합으로 표현하죠. 어떻게 표현해? 3C1 b를 하나 선택하게 되는 경우의 수. 그럼 b를 하나만 선택하면 계산하면 어떻게 나와? a제곱 b 이렇게 나올 거야. 됐어? 그럼 앞에 있는 요거는 어떻게 된 거야? 앞에서도 a, 뒤에서도 a, 마지막에서도 a를 선택했죠. 전체 3개를 선택할 건데 그 중에 b를 몇 개 선택했어? 0개 선택했습니다. 그럼 누구만 선택했다는 거야? a만 3번 선택하고 b는 한 번도 선택 안 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얘가 첫 번째 a 세제곱항, 얘는 두 번째 a 제곱 b 항. 됐죠? 그럼 세 번째는 뭐야? 3개 중에 b를 몇 개? 2개 선택하는 경우 있겠죠. 그러면 a는 1개 골랐고 b는 2개 골랐다의 개념이 되겠지. 그럼 맨 마지막 거는 뭐야? 3개 중에 3개 전부 다 a 안 고르고 b는 3개 골랐어 라는 표현이네요. 이거 몇이에요? 3C1 3. 3C 몇이에요? 3이죠? 3C 0은 1이다. 3C 3은 3개 중에 3개 선택하는 경우의 수 1. 그래서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나와? a 세제곱 3a 제곱 b 3ab 제곱 b 세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어요? 그럼 만약에 이게 n차가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 a 플러스 b의 n제곱. 그럼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 n개 중에 a를 0개 골라, b를 0개 골라. 그럼 a 혼자 n개 다 골랐고 b는 0개 고른 거야. 요렇게. 그 다음 전체 n개 중에 b를 1개만 고를게. 그럼 a는 n 빼기 1개 고르고 b는 1개 고른 거야. 요렇게. 그 다음 계속 가겠죠. nc2 a n-2 곱하기 b 제곱 요런 식으로 쭉 가서 마지막엔 뭐가 돼? n개 중에 n개 전부 다 b만 고르는 경우까지. a는 0개 고르고 b는 n개 고르는 경우까지. 됐어요? 그럼 이것들을 또 어떻게 쓰냐?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도 있어. 시그마 k는 자 변하는 변수 어딘지 봐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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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만 변하는 변수들이죠. 그럼 k는 어떤 애부터? 여기 0부터 누구까지? 마지막 n까지 오죠. a에 여기는 어떤 애가 와요? n-k b의 k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어떤 거요? C 왜 안 썼지? 어머 C를 안 썼네? 어머 nck 곱하기 그죠? 미안합니다. 조합을 안 썼네요. 다시 쓸게요. 여기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nck 곱하기 a n-k 곱하기 b의 k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항 정리 일반항이라는 표현을 써요. 요 부분이 일반항. 그리고 시그마까지 하면 이항 정리 완전한 식이 되는 거죠. 요렇게. 얘가 일반항입니다. 이항 정리의 일반항. k에다 0 넣으면 가장 앞에 a가 n제곱일 때 항, k에다가 2 넣으면 뭐 b가 제곱일 때 항. 이렇게 요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들이 나올 거야. 문과에서는 이거 작년도 고3 수능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러면 가야 돼. 잠깐만 무슨 약속 거짓말. 먹고 째? 그렇다고 이런 대학은 어떠세요? 뭘 주는 대신 더 늦게 끝내도 된다는 대학이 되게 세상 빡빡하게 사네 이 친구. 빨리 하고 끝내요. 그래 빨리빨리 하고 그냥 하나만 딱 더 볼게. 했어요? 아니 그냥 이런 게 있어. 봐봐. 1 플러스 x에 n제곱이라는 표현이 있다. 자 이거 이항 정리로 쓰면 이렇게 돼. n개 중에 0개 골라. 그러면 1의 n제곱이죠. 그럼 1입니다. 그럼 1 안 쓸게요. 그냥 1도 귀찮아. 자 더하기
n개 중에 1개. 그럼 x1제곱 이렇게. 더하기 n개 중에 2개. x제곱. 어차피 1에 몇 제곱 해봤자 어차피 1이니까 안 쓰는 거야 얘는. 쭉 더해서 ncn x의 n제곱까지 온다. 자, 여기 있는 요 식에다가 x에다 1을 대입해.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가 2가 되죠. 2의 n제곱은 뭐가 돼? nc0, nc1, nc2, ncn까지 나오게 돼요. 얘가 왜 중요하냐? 이것 때문에 그래. 문제에서 물어볼 거야. OC0 더하기 OC1 더하기 OC5까지 합은 몇입니까? 물어봐. 몇이게? 2의 5승이 되는 거야. 몇인데? 32. 이렇게. n자리에다 5를 넣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외워야 되겠죠 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중요하다고. 이거 이항교 성질 그 교재 또 있습니다. 보시면 뒤에요. 뒤에 넘어가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우가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그 다음 마일도 있네요. 그래 마이너스를 한번 넣어보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딱 대입하잖아. 그럼 잘 봐. 이거 뭐가 돼? 0이 돼. 그럼 0이지.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이거 어떻게 되냐? nc0 마이너스 1을 넣었지. 그럼 빼기 nc1 마이너스 1 넣으면 더하기 nc2 빼기 nc3 해서 계속 될 겁니다. 뒤에가 뭐 짝수인지 홀수인지 나도 몰라서 그냥 이렇게 점점점만 표현할게요. 이거 몇이라고? 0. 됐니? 뿔마 하면 뭐가 나와? 0 나오는 거야. 근데 잠깐만요. 여기 봐봐. 다 더한 거는 2의 n제곱이었지. 다 더한 건 2의 n제곱이었죠. 뿔마 하면 0이었죠. 이 둘이 더해. 이 둘이 더해. 그럼 봐봐. NC0, NC2, NC4 이런 애만 남겠죠. 몇 개씩 남어? 2개씩 남죠. 2를 나눕니다. 그럼 어떻게 되게? 2의 n-1승. 얘가 NC0 더하기 NC2 더하기 NC4 이렇게. 짝수들만 더한 애들. 이 결과가 나와요. 그럼 거꾸로 홀수들만 더한 것도 마찬가지로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여러분들 이 식을요 미분해 볼게요. 미분합니다. 쌤 2시 반에 보내주는 아니 4시 반에 보내주잖아요. 딱 30초 미분합니다. 자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겉미분 집 가서 이거 30초 놓고 되는 거. 속미분 되겠죠. 됐어요? 겉미분 속미분 곱하기 1 안 쓴다. 됐지? 그럼 이거 미분하면 잘 봐. 이거 없어지지. 상수 개념. 맞아요? 네. 그럼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NC1이죠. 네. 이거 미분하면 2 크게 써야지. 2NC2X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뒤엔 누가 올까? 3NC3X 제곱 이렇게 오겠죠. 쭉 가서 마지막엔 누가 와? 미분하면 N, NCN, X, N-1 오겠죠. 맞아? 요 미분한 식에다가 X에다 1을 대입해. 그럼 이렇게 됩니다. 2 곱하기래. N 곱하기 2의 N-1승은요. NC1 더하기 2NC2 더하기 3NC3 더하기 점점점점 NC NCN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여러분들 뒤에 있는 교재 다음 시간에 할 내용에서 몇 번째 공식이더라? 적어놓으세요. 여기 없냐? 적어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 공식도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까지